자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연 경제 2. 고차원 의식의 시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은 방정식의 큰 부분입니다. 정치체제, 경제, 문화,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는 광범위한 변화가 있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많은 형태의 기술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백 년 후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서 역사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미래 200년의 지식을 가지고 현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를 되돌아보며 사회가 어떠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학생들을 가장 놀라게 할 것 중 하나일까요? 글쎄요, 이 학생들은 엄청나게 다른 사회에 살 것입니다. 당신은 200년 후의 사회가 어떨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그들이 에너지 제한이 없는 사회에 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오늘날 당신이 거의 꿈꿀 수 없는 기술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제한의 에너지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무제한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이 학생들은 당신의 현재를 되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그들은 제한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뭐라고? 사람들이 전기를 돈을 주고 사야 했다고? 그들은 교통 이동 수단을 운영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이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했지만 이 거대한 기업들이 에너지 생산 및 전달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을 만드는 것을 허용했다. 어떻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들이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지불하도록 요구했을 때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유로워야 합니다. 왜 이 학생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까요? 왜 그들은 무제한의 에너지가 있는 사회에서 자랄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원자를 쪼개거나 오늘날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 무제한의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작동할 수 있는 기술 장치를 갖는 데는 비용이 들지만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어디에서나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받기 위해 전력망에 연결될 필요가 없으며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외딴 곳 한가운데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으며 현대 주택에서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술을 가질 수 있으며 전력망에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통신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전선 및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냥 거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차원 의식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변화 중 하나이며 이런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프리에너지는 파워 엘리트들이 독점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프리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풍부하고 무제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그 지점으로 옮기는 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일어날 불가피한 변화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먼저 일어날까요? 자, 미국을 살펴보고 미국 사회에서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기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고려해 봅시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받았듯이 이 기술을 받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차원 의식은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방출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종류의 기술은 독점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특정한 기업이 그 기술을 사용하여 일종의 독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장치 생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인들이 파워 엘리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변화 말입니다. 그들은 매우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파워 엘리트를 형성하고 미국 건국 초기부터 거의 파워 엘리트를 형성해 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더 크게 얻었으며 이는 주로 경제와 정치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파워 엘리트가 매우 강력한 고위층 사회이고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려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공개된다고 해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실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파워 엘리트가 이것을 막을 것이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를 것이며 안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파워 엘리트가 없는 사회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위에 기반한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글쎄요, 이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한 이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반권위주의적이고 반엘리트주의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위층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미국의 모든 기업이 프리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큰 경제 성장을 가져올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비용이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날 것이고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산업이 단기간에 생겨날 것이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에는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거대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이 회사들이 무너지고 사업의 기반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프리에너지원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아무도 석유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폐쇄적인 미국인들은 자신의 직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석탄이 필요 없다면 탄광 광부들의 직업은 어떻게 되고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며 대규모 석유 회사와 전기를 생산하고 전력망을 운영하는 등 이 모든 종류의 일에 관련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공개된다고 해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폐쇄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 기술을 위협으로 볼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위협이지만 심지어 자신이 자라온 사회의 전체 구조와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이점을 가져다줄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미국 동부의 특정한 종교 집단 사람들이 현대 기술에 저항하고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니고 집안에 전기가 없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거의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일어나야 할 다른 변화들을 살펴보세요. 이 기술은 독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당신의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고 다른 영역, 다른 차원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작은 장치가 내부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스마트폰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충전할 필요 없이 무기한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휴대폰을 생산하여 돈을 벌 수 있지만 배터리를 제공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계가 이것을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기업계의 마음에 너무나 큰 격변을 일으켜서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시작조차 할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에 대한 모든 힘을 다해 이 기술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기술이 받아들여지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익. 사고방식을 바꾸고 비즈니스의 목적이 반드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어도 사회의 소수 엘리트에게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형태의 기술과 이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목적은 엘리트를 위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모든 사업의 이익이 되고 광범위한 경제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실제는 미국이 현재의 사업 환경과 소수 엘리트의 손에 이윤을 집중시키는 사고방식을 초월하지 않는 한 이 기술은 받아들여지고 구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 경제를 발전시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경제 수준을 높이겠습니까?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자 지출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전체 경제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소위 말하는 민주화된 기술, 즉 생산이나 에너지 공급 면에서 독점될 수 없는 기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발명, 그러한 기술의 파급력은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의 이윤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집중할 때 일정한 문화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비지역적 에너지 기술이 있으면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나은 통신기술, 훨씬 더 즉각적인 기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연결 속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원을 갖게 된 결과로 황금시대에 나올 수 있는 기술에는 시간 지연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동차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후에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진행해 봅시다. 왜 미국에는 자동차의 도시인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곳이 미국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지역적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더 즉각적인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왜 이러한 사업에 집중이 있어야 합니까? 왜 당신은 지역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더 작은 사업체를 많이 가질 수 없습니까? 만약 당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운송 비용은 즉시 줄어들 것입니다. 상품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리적으로 운송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운송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는 기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갑자기 사업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미국은 사업체가 점점 더 커지도록 허용해야 합니까? 왜 당신은 이러한 종류의 자유 경쟁을 허용해야 합니까? 정부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우려에도 제한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당신은 파워 엘리트가 그들의 힘을 사용하고 그들이 축적한 돈을 사용하여 점점 더 많은 돈을 축적하도록 허용해야 합니까? 왜 당신은 그들이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도록 허용해야 합니까? 그리고 부를 집중시키는 효과는 당신이 이러한 사업체, 이러한 기업을 집중시켜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일하는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주나 맨 위에 있는 소유자들만 신경 쓰는 거대한 기업에서 일하는 상황을 가져야 합니까? 왜 당신은 이러한 종류의 사업 환경을 가져야 합니까? 왜 당신은 많은 지역 사업체를 갖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특허를 소유하거나 경쟁사를 압도하여 자동차 생산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한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는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한 대기업이 한 사람이 소유한 수천 개의 현지 기업으로 대체되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 그룹이 모두 비즈니스의 공동 소유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황금시대의 아이디어와 고차원 의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개념에 훨씬 더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본다는 개념, 즉 아메리칸 드림과도 일치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더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많은 소규모 독립사업체에 의해 훨씬 더 잘 제공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권이나 공동 이익이 있다면 그들이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할 또 다른 변화는 훨씬 더 극적일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무료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를 비지역적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단어는 무엇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연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나무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습니까? 그들은 그것에 대해 돈을 내야 합니까? 나무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대금을 받는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우리가 자연적인 원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 의해 독점될 수 없고 나무에 이용 가능하게 되기 위해 인간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자연 에너지는 이용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자연으로부터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그것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기술적인 장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이 장치를 가지면 여러분은 에너지에 대해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산하거나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